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죠. 흔적을 남기는 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Time leaves its marks 또는 traces.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흔적을 남기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흔적이 남고, 망설이다가 하지 못한 것도 흔적이 남으니까, 어떤 흔적을 남길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o if you want to be someone you are proud of,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저도 여러분한테 흔적을 남기고 있죠. 네,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흔적이 남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문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또 일취월장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영문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아기들 분유 회사가 있지만 미국의 에보트라고 하는 ABBOT 회사가 위생 상태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되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이러한 지문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보트 하면은 미국의 인펀트 포뮬러 이거 외워놔야 되죠. 분유회사, 음, 최대 분유회사죠. 그러니까 FDA 미국 식품의약청과 합의를 한 거죠.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덕션도 되고 아퍼레이션도 되겠죠. 생산을 재개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좀 리즘도 있고 리스타트도 있으니까 같은 단어니까 또 암기해 주시고요. 리즘, 리스타트. 재가동. 동사니까 했다. 그다음에 아보트 튜이션인데 아까 똑같은 말이죠. 프로듀서가 리천 컨센트 디그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국가 조직이고 거기에 명령에 동의에 합의한 거죠.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그 명령 동의에 합의한 거죠. 아까 어그리먼트의 내용이 어,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FDA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가산 명사기 때문에 꼭 같이 이렇게 덜을 쓴다는 거 풀네임일 때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생산 공장 운영을 재개했죠. 특히 미시간에 있는 공장. 파이널라이즈 하면은 최종되었다는데 이 합의가 최종화되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좋겠죠. 마무리되다. 무슨 일을 마무리하다 할 때 쓰면 돼요. 마무리되었다. 또는 답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죠. 그럴 때 최종이 뭐 final agreement was made 할 수도 있지만 the agreement was finalized 이렇게 이걸 동사로 쓸 수도 있다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변신을 하면 할수록 문장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전에 temporary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죠. 생산 중단. 그러니까 생산 중단을 프로덕션 안 붙여도 그냥 이 셧다운만 붙여도 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생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할 때는 이걸 안 써도 된다. 이걸 볼 수.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박테리아 감염 우려 때문에 이거고 concerns 그다음에 over를 전치사 쓰는 것도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 승인받은 명령 동의에 따르면이지 항상 따르면 우리가 according to라고 많이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언더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방 그 법원에서 아보트사가 FDA가 미국 식품의약청이 규정한 improvement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선 조치를 그래야겠죠. 개선을 따르면서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 뭐 준수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임플리먼트가 생각이 안 나지만 이행하는 게 준수하다죠.
물론 comply with 같은 단어도 쓸 수 있지만 여기처럼. 그다음 이것도 근데 바꿔야 할 때는 또 improvement measures 이런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 조치에는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같은 개선이에요. 개선하고 직원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다음에 independent 하면 outside랑 같은 말이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죠. 어? 이유가 있겠죠? 장기적인 안전성과 준수를 위해서. 근데 안전성이라는 게 이런 지금 분유 공장의 안정성이 있고 또 자동차도 안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성만 하면 안 되고 이 안전성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위생 상태를 얘기하죠. 안전한 위생 상태 이런 걸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준수는 규정 뭐 합의안을 준수. 그런데 보시면 합의안을 안 써도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죠. 영어로 볼 때는 그냥 compliance만 쓸 수 있구나. ensure long term, 그죠? safety and compliance. 가장 중요한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를 청결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하기로 한 어그리먼트의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되죠. 이런 걸 통째로 외워버리면 좋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만 나올 게 아니라 뭐 리콜을 당한 자동차 회사라든가 다 이게 적용이 되죠. 그 통째로 안겨버리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에보트의 대표가 강조하기를 이것도 안전한 재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재가동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위생 상태가 뭐 철저한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죠. 이 safe가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뭐 정부는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된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뭐예요? 이게 세이프 워터죠. 재밌죠? 그래서 영문을 관찰해야지만 자기가 그 관찰한 재료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영어에 맞는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전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관찰하는 이유죠. safe. 그다음에 준수했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위생 상태가 철저한 재가동만이 이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어라이타이즈 하면은 우선시하다인데 우선시하는 것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걸 우선시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것만이죠. 재가동하는 것만이 요 만이라는 걸 only로 하지 말고 의미가 prioritize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표현 써보시고요.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전국적인 분유 부족 사태라고 하죠. 부족 사태를 얼리베이트 완화시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사태도 그 크라이시스를 안 써도 shum티지만 가지고도 부족 사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죠. 오늘 지문에는 한국어로 갔을 때는 뭔가 단어가 붙지만 영어로 갔을 때는 단어가 붙지 않는 것들을 아까 뭐 개선 조치라든가 또 하나 아까 나왔던 게 생산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도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전국적인 분유 부족 사태가 를 완화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만의 또 그런 고유의 표현 방식이 뭐 숨통이 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숨통이 트이는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숨통이 트이다의 의미는 뭐예요? 개선된 거죠. 완화되고 문제가. 특히 이제 크리티컬 하면은 이거를 분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아동들이 있어요. 미숙아라든가 이런 생명의 중요한 분유.
생명 유지에 그런 걸 크리티컬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 스페셜티는 이제 의사가 진단해서 그 필요한 또 특수 우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장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락토바즈가 없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페셜티 포뮬러즈라고 합니다.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네, 이런 또 표현들을 공부를 해봤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주제에 관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런 주제에 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때나 쓸 때 자신감을 좀 더 가질 수 있겠죠. 봤잖아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소개해드렸고 여러분이 또 이런 주제에 관한 이런 표현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으로 일치월장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